오늘은 관통형 매수급소 찾는 법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통형을 양봉이 떴으니 반등이겠지로만 해석하는 순간 손실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하루 종일 호가창 붙잡고 있을 시간 사실 없죠. 그래서 캔들 하나 예쁘게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고 확인 없이 들어갔다가 다음날 눌림에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복잡한 보조지표, 어려운 용어 싹 지울게요. 딱 하나, 관통형의 급소는 몸통 크기가 아니라 어떤 기준선을 관통해서 되찾았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뉴스 한 줄, 커뮤니티 한 문장 보고 들어가면 대부분 늦게 사고 빨리 파는 루트로 흘러갑니다. 관통형은 특히 그 루트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패턴이라서 기준이 없으면 반복해서 당해요. 안녕하세요, 포도아마입니다. 지금부터 관통형을 기술이 아니라 신유와 큰돈의 흐름 관점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관통형이 떠도 손이 먼저 나가지 않게 딱 3줄 기준을 머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본론 1. 관통형을 패턴이 아니라 협상 결과로 보세요. 관통형은 하락 흐름에서 큰 음봉이 먼저 나오고 다음날 시가가 약하게 시작했다가 결국 양봉으로 전일 음봉 몸통을 깊게 파고드는 형태입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매도 우위였던 협상 테이블의 매수 세력이 다시 앉는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모양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양봉이니까 바닥이라고 단정하고 종가 근처에서 추격 진입을 해버리죠. 그런데 큰돈은 모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큰돈은 어제 던진 사람들의 손절선이 어디였는지와 오늘 그 손절선을 누가 다시 되돌렸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관통형을 발견하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오를까요? 가 아니라 오늘의 관통이 심리적 기준선을 되찾았나? 아니면 하루짜리 쇼트커버인가? 로 바꾸는 거죠. 관통형의 본질은 반격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다음날 그 관통한 자리가 지지로 인정되는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본론 2. 급소일 50%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기준선을 뚫었는가? 교과서에서는 관통형을 전일 음봉 몸통의 50% 이상 회복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50%라는 숫자는 참고일 뿐이고 핵심은 어떤 기준선을 회복했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일 음봉의 시가, 전일 음봉의 중간값, 그리고 최근 며칠간 가격이 머물렀던 박스의 하단 중단 같은 기억되는 가격이 기준선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격을 숫자로만 기억하지 않아요. 어제 그 자리에서 손절했어, 거기서 반등이 매번 막혔어 같은 감정과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관통형이 그 기준선 위에서 종가를 만들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어제 던진 사람이 흔들리고 위에서 팔려던 사람도 한 번 더 보자로 늦추면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관통은 깊어 보여도 기준선 아래에서 끝나면 그건 반등이 아니라 탈출 기회가 됩니다. 다음날 위에서 대기하던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커지니 종가 위치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본론 3. 급소 2. 거래량보다 공급 소진과 캔들 체형을 먼저 보세요. 거래량이 늘면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외우면 오히려 과열된 날 고점에 떠받치고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전에서는 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 줄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즉 공급이 끊겼는지 팔 사람이 소진됐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체형으로 보면 간단해요. 관통형 양봉이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단단하면 위에서 매물이 강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윗꼬리가 길면 그건 경고입니다. 관통은 했는데 위에서 다 팔렸다는 흔적이라 다음날 눌림이 오면 지지 확인 전에 손이 들어가면 위험해져요. 또 하나, 다음날 눌릴 때 거래가 식는지 보세요. 눌림에서 거래가 줄고 기준선 위에서 멈추는 흐름이면 공급 소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론 4. 급소 3. 직장인에게 정답은 당일 종가가 아니라 다음날 리테스트입니다. 관통형이 나온 날 종가에 바로 진입하는 습관이 가장 큰 사고를 만듭니다. 관통형은 반격이고 반격이 성공했는지는 다음날 시장이 그 가격을 지지로 인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통형을 당일 신호가 아니라 다음날 시험 문제로 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한 장면인데 눌림이 기준선에서 멈추고 다시 위로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리테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기준선 아래로 잠깐 찍고 올라오면 세력 흔들기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선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도 압력이 살아있을 확률이 커집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체크를 더 단순하게 하세요. 관통형 다음날 초반 눌림에서 기준선 위로 빠르게 복구하고 유지되는지 아니면 기준선 아래에서 질질 끌리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계좌가 달라집니다. 내가 마치는 매매가 아니라 시장 승인받은 자리만 먹는 매매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본론 5. 매수 시나리오 2단계 진입으로 급소만 찌르는 방법. 관통형에서 전량 득시 진입은 직장인에게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관찰 진입 확인 진입 2단계로 나누면 손실은 얕아지고 멘탈 소모도 줄어듭니다. 1단계는 관통형 다음날 눌림 구간에서 합니다. 이때는 싸 보이니까가 아니라 관통형이 회복했던 기준선 근처에서 가격이 멈추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2단계는 멈춘 뒤 다시 위로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즉 눌림이 끝나고 기준선 위에서 재상승 시도가 나올 때 들어가야 급소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입 자체가 아닙니다. 진입하더라도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나오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게 진짜 급소 매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격 매수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놓치면 놓치는 거고 확인이 없으면 안 하는 거라서 손실을 큰 사고로 키울 가능성이 확 내려가요. 본론 6. 손절 손익비. 관통형은 물타기 유도 패턴이 되기 쉬워요. 관통형에서 가장 흔한 파국은 물타기입니다. 패턴이 나왔는데 왜 빠져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기준이 흐려지고 손절이 미뤄지면서 물타기가 시작됩니다.
손절 기준은 단순하게 하나만 정하세요. 관통형 두 번째 봉의 저가 또는 다음날 리테스트에서 만들어진 스윙 저점 중 하나를 딱 한 줄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크기는 손절선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손절선이 멀면 수량을 줄이고 손절선이 가까우면 수량을 늘리는 식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익기는 욕심내면 바로 당합니다. 관통형은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하락 중 반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1차 목표는 가까운 저항 구간으로 잡고 일부 정리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손절선이 애매하면 진입이 아니라 패스가 맞습니다. 애매한 진입은 결국 기준 없는 버티기로 이어지고 그게 시드머니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본론 7. 실패를 거르는 5필터 3일 루틴 급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첫 번째 필터는 하락의 속도입니다. 연속 하락이 빠르고 강할수록 관통형은 반등 신호라기보다 탈출 창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터는 머리 위 저항입니다. 관통형이 깊어 보여도 바로 위에 최근 박스 상단이나 강한 매물대가 있으면 다음날 거기서 막히고 재하락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필터는 갭과 과열입니다. 다음날 갭 상승이 크면 심리가 급해져서 추격 진입을 부르는데 그 자리는 보통 좋은 가격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가격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터는 꼬리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남은 관통형은 이미 위에서 공급이 강하게 나왔다는 뜻이니 확인 전에는 신호가 아니라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필터는 종목의 환경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얇거나 평소 변동이 과한 종목에서 나온 관통형은 심리보다 왜곡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으니 같은 패턴이라도 신뢰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제 운영 루틴을 딱 3일로 고정해볼게요. 1일차는 큰 음봉이 만든 공포, 2일차는 관통형이 만든 반격, 3일차는 리테스트가 만든 승인입니다. 승인이 없으면 매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관통형이 뜨면 회복한 기준선 1개, 손절선 1개, 1차 저항 1개, 이 세 줄만 적어두세요. 이 세 줄이 없으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감정 진입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 줄이 있으면 올라가도 내 계획대로 먹고 내려가도 내 기준대로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통형 매수 급소를 딱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양봉이 떴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준선을 회복했고 다음날 그 자리를 지지로 승인받았는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관통형이 뜨면 손부터 나가지 말고 순서를 바꿔보세요. 당일 종가 추격이 아니라 다음날 눌림에서 기준선 지지를 확인한 뒤에만 들어가야 시드머니가 덜 다칩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관통형에서 특히 더 위험합니다. 손절선이 애매하면 진입을 줄이거나 패스하는 게 맞고 손절선이 명확할 때만 작게 들어가서 확인되면 늘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음 특강에서는 관통형과 자주 헷갈리는 상승장악형을 비교해서 진짜 전환 신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필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함아였습니다.